고요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10일입니다. 백성은 국정에 불만이 있어도 시원하게 털어놓을 상대가 없습니다. 모여서 몸으로 말하고 눈빛으로 이해하며 가슴으로 울부짖지만 꼭두각시 선동꾼이 있으면 모를까 모든 외침은 허공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 같아도 듣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 같아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군중의 소리와 관계없이 담벼락 낙서처럼 지워지고 칠해지는 것입니다. 계란을 밖에서 깨면 죽음이고 안에서 깨고 나오면 삶입니다. 때 맞춰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은 하나고 변하지 않지만 역사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고 나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계속 주장하고 일본은 임나 일본부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교조가 우리나라 고교생 70%를 한국전쟁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가르쳐서 인식을 변화시켜 놨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참 묘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둘러싸여 있죠. 역사를 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중국과 일본 쉽지 않은 이웃입니다. 먼저 일본을 보면 참 이해에 밝은 기회주의적인 민족이죠. 1854년 미국과 수교를 해서 개화를 한 후에 청나라 러시아를 물리치고 조선을 합병했습니다. 우리는 멸시와 수탈을 당했고 징용의 수모도 당했습니다. 물론 산업화도 됐고 현대화된 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하고 워낙 친한 것 같은 그런 관계죠.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머리 위에 짱돌 같은 존재입니다. 덩치로 제압하고 한자로 우리나라를 수천 년 지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은 것은 썩어빠진 선비정신과 거드름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6.25 때 참전해서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고 공사나 획득을 총지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린 생존 본능이 발휘되나 보죠. 최근에 대통령을 지낸 어느 분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이렇게 아대주의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그 그룹들은 항일 선동을 때되면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1900년도 말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경복궁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치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만국병, 당쟁을 하고 있었죠.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맞붙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선조 시대에 가장 많은 당쟁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쟁의 여파로 1590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결국 당쟁의 대가로 우리는 치욕의 7년을 보냈습니다. 1590년 임진왜란이 터지고 도저히 안 되는
왕과 정치인들은, 대신들은 북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중국에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서 그 다음에 1월 8일 날 중국의 힘을 빌어서 평양을 탈환하고 일본과 협상을 해서 전쟁을 종료했는데 1597년 일본이 다시 쳐들어와서 2년 동안 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들은 조총을 가지고 칼과 활로 대항한 조선군을 유린했습니다. 나라가 도저히 나라를 구하지 못하니까 백번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또 많은 의병이 각지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1890년대 그리고 2000년 초에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를 차례로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삼켰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고 열강의 공의를 받아서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횟수로는 36년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50년 우리는 일본 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이 개입하면서 도저히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공격하는 일본에 대해서 최신 무기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1945년 8월 6일이죠.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우리나라가 근 5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투사들의 저항도 없었던 거가 아니고 또 귀속 재산도 남기고 철수했지만 그들의 만행이나 수탈은 대단했습니다. 혼까지 빼앗아가려고 말과 글을 일본 말과 글로 대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원폭 투하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득이했다라는 것보다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저도 일본에 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만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으로 저희들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미국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물러가면서 우리는 드디어 해방이 됐다고 좋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전 바로 일주일 전에 얌체 같은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김일성을 북한에 주둔시키고 적화 통일을 시도했습니다. 좌우 대립이 되고 강대국 논리로 우리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통한의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분단은 7, 80년 후가 된 지금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이념이냐 하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을 정도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민족으로서는 정말 통탄의 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쪽이라도 자유를 지켰던 것은 공산화된 나라가 40여 개국이 넘는 그 시대의 기적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즉 해방되고 3년 후에 건국이 됐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그 건국은 이승만이라는
준비된 선각자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이미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속속들이 잘 알고 비교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국제 감각이 확실하고 많은 생각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반해서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해왔던 김구 선생은 껍데기 위선자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 남한을 자유국가로 살려주지 못했을 겁니다. 미국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한테는 구세주였죠. 일본의 압제에서 원자폭탄으로 구해주고 러시아와 김일성 공산당을 물리치고 우리를 지금과 같이 잘 살게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말 지대합니다. 대륙의 끝자락 한반도 남쪽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전 세계 자유진영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봉건 식민지에서 단숨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농지개혁, 평등선거, 교육혁명 등을 단행하여 민주국가의 틀을 다졌습니다. 농지개혁, 이건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농지개혁을 한 모든 나라가 농지를 국유화해서 실패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로부터 농지를 사들여서 일반 소작농들에게 팔았습니다. 그것을 5년에 걸쳐서 갚고 되갚는 식으로 결국 사유화, 사유재산을 인정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효과는 농지개혁에서 나는 수익뿐만이 아니라 교육,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6.25 전쟁의 승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혁명입니다. 6년의 의무교육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라면서 선거도 했습니다.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선진국도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을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여성에게도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맺어서 국토도 방위하고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조국 강병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요.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 고거 남쪽만 남아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남침을 해서 맞아 붉게 물들이려는 침략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상처 아물 수 없습니다. 그 참상이나 그 내용을 보면 더더군다나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모욕적인 것은 공산당이 인민재판을 통해서 자기들의 친지와 동네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했다는 겁니다. 정말 잔인한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모함하는 그런 선전성동을 벌였습니다. 한강 인도교를 끊어서 피란을 막았다. 그리고 본인은 도망갔다. 이렇게 역사를 날조했습니다. 그것은 대동강 철교의 사진을 대신 보여주고 그것을 마치 폭파된 한강 철교처럼 선전을 해서 호도한 것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또 휴전이 그냥 되면 안 된다. 반드시 한미 군사협정을 맺은 상태에서 미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런 고집을 만공 포로 석방을 통해서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선을 치고 일본과 중공을 막아냈습니다. 자유가 승리한 것입니다. 사진은 1954년 뉴욕에서 한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환영 행사에 관한 사진입니다. 그거죠, 그 당시에.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어쨌든 누가 했든 간에 큰 실수를 했죠. 3.15 부정선거가 터지고 그로 인해서 4.19 혁명이 나고 그는 대통령에서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명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에서 승구파 싸움을 했습니다. 정말 혼란기였습니다. 저들이 물론 어렸을 텐데 정말 참 혼란기였습니다. 이게 나란가 싶을 정도가 생각이 됐습니다. 통제 불가의 혼란기입니다. 여기 플래카드를 한번 보시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문점으로 이 정치인들이 남북 공산당 뭐가 뭔지 모르는 철부지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큰 빌미가 됐습니다. 위대한 코리아가 위대한 한국이 새로 태어나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5.16 혁명이 일어났죠. 불가능은 없다였습니다. 비밀도 없고 공짜도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보내주신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가난을 물리치고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혁명을 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가난을 물리쳤고 하면 된다는 정신을 만들어줬으며 자존심을 살려줬습니다. 굳건한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멸공입니다. 혁명공학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관공을 제1의 국시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는 가난이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잘 살아보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고속도로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 건설 붐을 타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서독에 요청을 받아서 광부와 간호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때는 그룹 삼성과 현대 기적의 주역들이죠. 무역회사를 통해서 정말 머리카락 팔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100억 불 수출이 달성된 날 수출의 날로 삼았습니다. 월남에 파병도 했습니다. 그 파병을 기화로 우리나라는 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는 근면자조 협동정신을 내세우면서 마을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정신운동입니다. 근로운동입니다. 잘 살아보자. 스스로 잘 살아보자.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다. 정말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공산 세력의 극렬한 방해도 있었죠. 예. 고속도로 한다 그러니까 아예 농지 다 없애고 어디다가 고속도로를 하느냐. 뭐 먹고 살 거냐. 고속도로 공사장에 벌렁 누워서 반대했던 두 김씨, 나중에 대통령도 했죠.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옥투각시 노름을 하는 민주화 세력, 소위 민주화 세력이죠. 결국 공산화 세력의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또 김씨가 대통령을 했죠. 그 중에 한 분은 제2의 김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무능했습니다. 이런 험난한 고지를 넘었습니다. 대통령도 결국 시해를 당했고 반정부 게릴라 시위가 무섭게 일어났습니다. 진실의 입을 막았지만 사진이 남아있고 백성이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디어 작년 2023년 세계 제6위의 강국이 됐습니다. 참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 두 지도자의 영도력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아직 남쪽에 우글우글합니다. 그들은 각종 속임수를 씁니다. 또 신기루를 띄웁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인기를 얻고, 그래서 백성이 게을러지고, 또 저들은 부패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그랬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따라 하려고 그럽니다. 왜? 북한의 지령이 있으니까. 선전선동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언론이 참 밉습니다. 바보 같고. 이 관계라는 거 참 무시 못하죠. 한번 맺으면 뗄 수 없고 허물기 어려운 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엠모하는 그런 방송은 참 방송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나쁜 짓을 아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사기꾼 집단입니다. 인권 평등하면서 마녀 사냥하고 돈에 약합니다. 잘 보십시오. 본질은 돈입니다. 평등? 참 말은 좋은데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시험을 보긴 보되 평균 점수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B학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C학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F를 받았습니다. 왜?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평등입니다. 철저히 위장된 우상화 조직입니다. 지령에 따르고 참 거짓입니다. 요새 하는 거.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죠. 인민은 파멸이 되고 당은 부패해서 정말 참 꼴불견들이 나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후세입니다. 학교를 은밀한 적화의 현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종북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100년 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선생 치마들 치고 남선생 패고 또 선생은 앞장서가지고 교조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력은 점점 떨어지고 학교는 이념의 교육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자신이나 부모가 볼 때 이게 뭐냐 이거 도대체가. 학교는 질서 파괴의 현장이다. 아이 낳아서 뭐하나.
우리나라가 출산율 세계 최하위입니다. 0.6%, 6인배로 떨어졌습니다. 가치관을 교육해야 되는데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 다 필요 없습니다. 반공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남쪽은 치열한 내전 중이죠. 주도권을 좌파에 다 뺏겼습니다. 촛불 들고 시위해가지고 홀딱 다 속아 넘어가서 대통령 2분을 감옥에 보내고 모든 권한을 다, 재산도 다 뺏기는 거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했습니다. 지금도 은밀한 공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계속 뭉개고 지우고 6.25를 미화하고, 아니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왜 미군 철수를 외칩니까? 어린이 행사의 인공기는 또 뭡니까? 말이 안 되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의식의 공산화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호주제를 폐지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주민번호에 지역 숫자를 지웁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도시 지역 표시 없앴죠. 보안법 없앴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돈을 이용해서 언론, 법원, 국회 장학생을 집어넣습니다. 5.18은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유공자는 공개도 안 하고 지 맘대로죠. 보세요. 주민등록번호에 원래는 성별뿐만이 아니고 시도, 읍면동도 다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없애버렸습니다. 임의번호로 다 바꿔버렸어요. 고향이 자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 몇 명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혜택은 6.25나 월남 참전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귀족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은 다 챙기고 있죠. 종북 세력은 남쪽 사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도 끌어들여서 수천만 댓글 부대, 이건 뭐 중국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나라의 여론을 주도하고 선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주도하는 공산 세력, 좌파 세력의 우두머리들을 보면 참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네. 그 법카, 시도의 법카를 부인이 마음대로 쓰고 그것도 먹는데 손님 접대하는 데 썼다 그럽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자식을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정말 세계 페르나들 아닙니까? 여기 얼굴도 나오네요. 이 두 사람은 동지입니까? 적입니까? 30일 후에 나타날 겁니다. 이게 잘 보세요. 왼쪽은 좌파 후보인데 재작년 5월 달입니다. 나무가 한참 풀어야 될 텐데 그 나무를 몽땅 펴버렸습니다. 자기 선거 벽보 보인다고. 이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가 여기 나왔는데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왼쪽은 그냥 다 자르고 없앤다. 참 무자비하고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전투표를 독려합니까? 사전투표가 10%만 넘으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거의 40%가 가까워요.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자, 이게 2000년 4월 15일 선거 결과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82%를 얻었어요. 당일 투표는 50%가 안 됩니다.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에서 마구제비로 투표율을 올린다. 그게 무슨 얘기냐? 투표용지를 찍어서 플러스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 2023년 3년 후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판박입니다. 사전투표에 약 4만 표가 더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투표용지에 날인을 하지 않고 투표율을 마구제비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실제로 지금 동영상이 다 돌고 있어요. 네. 그건 뭐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 부정선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부정선거를 하느냐?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개헌을 하고 공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헌법 바꾸겠다. 자유를 없애고 북괴와 함께 한반도를 같이 공산화시켜서 다스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류 최악의 마약입니다. 여기 한 공산주의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2번에 보면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압박시켜라. 이 전교조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3번 가족을 해체하라. 5번 교회를 해체하라.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에서.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차별금지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웃기죠.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급여라는 걸 주잖아요. 맨 끝에 보면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지금 마약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그 전에 8배, 근 1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화를. 이런 공산화를 막을 방법은 투표를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일단 제1고지는 탈환했죠.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해서 제1고지는 탈환했습니다. 또 플러스 알파, 운동권 척결하자는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운동을 지휘함으로 해서 일단 제1고지는 탈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마구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한민족의 잠재 능력을 키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경의 기적, 통쾌한 반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듯도 합니다. 매기 때문에 통통해지는 청어, 매기 효과라 그러죠. 그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우리나라 무기가 전 세계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방산 산업이 요새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일단 매기에 먹히면 끝입니다. 이번 선거는 공약 볼 거 없습니다. 번호만 보고 찍으면 됩니다. 굶주리는 노예의 나락이냐? 자유와 번영의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기세를 몰아서 4월 10일 총선에 승리해야 됩니다. 반민주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야 됩니다.
이 지금 김정은이 앞에 차려하고 있는 거 보세요. 간첩 아닙니까? 짜장면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 찾고 번영 이루어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야죠. 대한민국을 G3로 만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불, 그리고 UN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주와 대마도 욕심낼만 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교육이 문제입니다. 유대인 보세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통곡의 벽, 그리고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데려간답니다. 갔다 오면 가치관, 국가관, 인생관이 확실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유대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치고 다짐을 하게 된답니다. 자, 유럽에 생각하는 국민 만들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탈리아 고교 방학 숙제입니다. 보세요. 가끔 아침에 혼자 해변을 산책하라. 방학 숙제가 이게 말이 돼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번은 해가 뜨는 것을 보아라. 방학 숙제 치고 너무 쉽잖아요. 욕하지 마라. 안 하면 되지. 내 살아라. 뭐 이것도 숙제야?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 문제를 한번 보세요. 꿈은 필요한가? 생각 많이 해야 되겠네요. A4 용지 석 장 가지고 모자라겠죠? 자, 예술이 인간과 현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답이 있나요? 생각 엄청 해야 되겠죠? 자,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한마디로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진실에 저항할 수 있는가?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잘못된 가치관 3개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부모가 뭘 가르쳐요? 내가 제일이다 이거야. 근데 사실 뭐 고부고부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자 다 똑같잖아.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것보다 이기냐 지냐가 문제야. 오징어 게임 봤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이기고 지는 거 아닙니다. 지더라도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철학이 있습니다. 옳고 그르고 중요한 게 아니다. 통일만 하자. 이게 김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이 뭐 중요하냐? 자유를 찾는 게 중요하다. 옳은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가치관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거 자랑 많이 하죠? 야, 나 이번에 말이야 빨간불인데 왔는데 안 걸렸어. 남을 속이잖아요. 홀딱 속아 넘어가대. 내가 거짓말 실력이 좋지. 뭐 이런 거. 통관 걸리지 않고 빠져나온 거. 다 자랑거리 아닙니까? 무용담. 잘못되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세요. 지나친 자녀 사랑. 내 아들은 전부 천재래. 천재는 0.1%밖에 안 됩니다. 통계가 말합니다. 잘잘못 안 가리고 두둔합니다. 내 새끼 하면서. 때려. 왜 무시해? 지면 바보라고 가르칩니다. 지지 마라. 한 대라도 때리고 와라. 참 이런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가치관. 이건 아주 나라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자, 부채 있나 없나, 아파트 있나 없나,
월급이 얼마냐, 자동차 며칠씩 이상이냐, 예금 잔고 얼마냐, 해외여행 갔다 왔나. 이게 중산층 기준이래. 프랑스 보세요. 외국어 잘하나? 스포츠 하나? 악기 연주할 수 있나? 뭐 이런 겁니다.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해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라가 잘못되면 공분해서 의연히 일어나라. 이게 진짜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 잘해야 됩니다. 보세요. 가치가 뭡니까? 정직 이런 겁니다. 신용 이런 겁니다. 성장, 품질, 행동, 지구력 이런 게 다 가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해야 되고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며 선진 시민의 육성을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우열이 아니고 적성과 재능입니다. 뭐 설명 필요 없죠? 오케스트라의 각자 악기에 따라서 악보에 따라서 연주를 잘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소리로 창조하는 이게 독립된 개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된 개인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건 공산당입니다. 독립된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국민교육 헌장 다 아시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족을 지탱하는 힘, 이 두 분 대통령을 따라하면 됩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어려서 고생시켜야 돼요. 뭐 일부러 할 건 없지만 자반 그렇다고 막을 필요 없어요. 자, 굶주림도 있어야 되고 난관에 부딪혀 봐야 되고 걸어봐야 되고 힘든 일 해봐야 되고 돈도 없어 봐야 되고 뭔가 젊어서 그런 일을 겪어야 든든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한마디로 많은 게 있지만 자유 뭐 많은 게 있지만 겸손하고 당당한 국민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좀 아시죠? 또 가치관은 물론 변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보세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7, 8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야, 너 돈 10억 줄 테니까 감옥 1년 갔다 올래? 물어봤어요. 약 25%가 간다 그랬습니다.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약 35%가 간다 그럽니다. 돈 10억 주면 감옥 1년 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약 45%, 그건 50%가 10억 주면 1년 감옥 갔다 오겠다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지금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듣는 어른 여러분들 안 갈 겁니까? 일벌백계로 군중을 다스려야 됩니다. 동양에서는 한 사람만 팹니다. 그것도 가장 총애를 받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을 패버리면 전체가 다 끽소리 못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녀 사냥해서 단두대에 이슬로 날리면 조용해집니다. 삶은 탐욕과 공포의 줄다리기입니다. 이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이 쌍둥이 빌딩 양쪽에 커다란 H빔을 걸어놓습니다. 거리는 약 10m라고 합시다. 그래놓고 한쪽에 서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 200명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건너오라 그럽니다. 아무도 안 건너옵니다. 왜? 떨어지면 죽잖아요. 이거 50층, 100층 이렇게 되는데. 야, 돈 100달러 줄게 건너와. 아유, 100달러 가지고 누가 건너갑니까? 10,000달러 줄게. 뭐? 야, 죽으면 끝인데 뭐 10,000달러가 뭐야?
$100만 줄게. 서로 건너오려고 난리 납니다. 탐욕이 공포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갓난 아이를 갖다 놓고 이쪽에는 애기 엄마가 있습니다. 애기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돈 안 줘도 건너갑니다. 사랑은 탐욕과 공포를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읽고 역사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연은 섭리죠. 이치입니다. 과학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게 뭐 하나도 틀리면 이거 큰일 나죠. 우주가 섭리 아닙니까? 그거를 알고 맞춰서 우리 인간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뭘 설계해? 삶을 설계해야 됩니다. 역사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게 잘된 거는 2000년, 3000년, 5000년, 만년을 가고 잘못된 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눈물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죠. 회초리 드세요. 애들한테. 벼랑 끝에 설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 예절 가르쳐야죠. 전화 잘 받고 공손하고 먼저 끊지 말아야죠. 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연령이 많은 노인네가 타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죠. 요새 그런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교육 잘못되고 있습니다. 또 식당 예절이 있습니다. 앉는 좌석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유서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배워야 됩니다. 자동차에도 운전석 말고 나머지 좌석에 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데나 틀러가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서비스 공짜 그러면 우리 서비스로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서비스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서비스입니다. 그게 1등 시민의식입니다. 역사를 기억할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독립문에 그 근처에 청나라 때 잡혀갔다가 돌아온 환양녀와 호로 자식을 기억할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남한산성의 삼전도의 굴욕을 상기할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독립문 다 얘기했죠. 국제 감각도 키워야 됩니다.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죠. 또 경제 독립의 조건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면 못할 수 없습니다. 경제 많이 알아야 됩니다. 투자 원칙도 가르쳐야죠. 주식하지 마라, 부동산 하지 마라.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선진 시민 의식입니다. 건강 이것도 지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식스라는 브랜드 아시죠? 이거는 아니마사라 인코르포사노 이테리마르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술, 담배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이유를 설명해 줘야죠. 또 문화와 예술 순수하고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이념에 넘어가거나 돈에 넘어가면 안 돼요. 후원은 받아도 됩니다. 순수해야 되죠. 창의적이고. 또 그런 교육 내용과 같이 합리적인 교육 정책이 병행돼야 됩니다. 학업 성취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진로 지도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다 갖춰야 교육이 제대로. 그리고 그 교육 자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틀이나 구획을 허물고 무한 공간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고맙습니다.